신협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인증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실제 조합원님께서 등록한 바이오 인증으로 가깝게는 공항에서 실제로 신협에서 등록한 바이오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라고 해서 많이 모바일로 거의 대부분이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에서 웨어러블 또는 바이오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신체적인 행동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신협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이오 인증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7월부터 출발을 해서 내년 4월에 시스템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바이오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은행들처럼 실패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되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인증 시스템 개요입니다. 인증에 대한 개념이 다소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인증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보 혹은 사람, 조직, 디바이스 등의 속성이 올바른지 확정하는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게 인증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이라는 용어가 바이오라는 용어하고 계량 측량이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바이오 인증 또는 바이오 인식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마 저희가 이제 신협도 주민권에서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보시면 공인인증을 반드시 써라, 특기를 써라 이런 의무화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인인증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증 수단도 다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변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세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안이라는 게 보안을 높이면 편의성이 낮아지고 이게 하모니를 잘 해야 되고 이게 항상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뭐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지만 다른 주민권 또는 보안 사고 없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1992년에 스니커즈라는 로버트 레드푸드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기 화자 인증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이 영상 말미에는 장점액 인증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바이오 인증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신체적인 특성, 홍채나 지문, 정맥, 얼굴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행동적인 특성, 그러니까 음성이나 타자, 서명, 걸음걸이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협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금융권에서 거의 디팩토로 인정이 되고 있는 장정맥 기술인데요. 장정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복제도 불가하고 외부 환경 영향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센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행동적 특성으로 보면 방금 이제 영화에 잠깐 소개되었던 화자 인증, 음성으로 하는 인증인데요. 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외국계 기업인 뉘앙스에서 기술 POC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성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를테면 A 음성만 취득이 되면 괜찮은데 A 음성과 B 음성이 섞이게 되면 B 음성으로 말을 해도 인증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허점도 있었던 게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이 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모바일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정인철 부장님이 소개하셨지만 이제 중국의 CCTV로 얼굴을 다 캐치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면 얼굴 인식 중에서도 수준이 낮거나 이제 저가의 인식기는 사람 얼굴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앞에 센서에 대면 인식이 안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도 3차원 또는 이게 실제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금융권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협에서는 지문이 아닌 장정맥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이 바이오의 조각은 신협과 분산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조각이 각각 나뉘어서 보관될 예정입니다. 기본 원리는 시험 관계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음파식이 되는 것이고 정맥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근적외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에서 발생한 오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버전업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잘못된 그 조각을 취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아마 삼성에서 게시하는 걸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근적외선 방식입니다. 이거 적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오인 인식률에 대한 가장 좋은 인식률이 높은 거는 홍채가 작년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높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홍채로 인증을 하게 될 경우에 약간 거부감이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정맥 인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오인식률, 타임 수락률하고 고딩 거부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오인식률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ISO 19092라는 그 ISO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그 바이오 인증을 지켜야 할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되거나 규정이 되어 있고 신협에서 구축하는 시스템도 이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인식률하고 오거부율이 가장 만나는 가장 저점에 위치한 게 인식률이 가장 좋다는 거고요. 이를 만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신협이 구축하고 있는 거는 0.9 이상으로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안성이 검증이 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증을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예전에는 인증을 패스워드를 암기한다거나 하는 지식 기반이었고, 그리고 아까 20년 전 언급이 되었지만 공인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OTP를 소지하는 소지 기반으로 역사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 둘 플러스에서 생체 기반으로 인증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크게 이제 바이오 정보는 등록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인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당연히 창구에서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은 ATM 또는 창구 등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이제 손을 올리는 게 보통 4cm, 5cm 정도 위에 손을 올리고요. 이제 여기 앞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드라고 하는 곳에 손을 거치하면 되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과 달리 정맥은 근접에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돼서 실제로 저장이 될 때는 이제 헥사값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20대 때 정맥을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고 한 번만 등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바이오 인증을 적용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감독 기관이 이제 우리 금융권으로 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있는데요. 사전 규제에서 요즘 이제 사후 규제가 많이 바뀌었고요. 대체 인증이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기반, 소지 기반에서 생체 기반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스에도 있지만 이제 무매체 간편 거래 도입이 많이 확대가 됐고, 굳이 카드나 이런 게 모바일이 없어서 바이오만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됐고, 시장 전망은 매년 한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요, 한 15% 정도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 제도 관련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전자물 거래법에 시행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법, 기본 통신정보, 신용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도 당연히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된 내용으로 조각이 신협과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분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이게 분산 관리를 하지 않고 신협의 전체 바이오 정보가 신협에 온전히 있다고 했을 때, 해킹이나 이런 유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한번 유출이 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협에서는 신협에서 전체를 보관하지 않고 절반은 신협이 보관을 하고 절반은 분산관리센터에 보관을 함으로써 바이오 정보 유출과 해킹 취약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려본 내용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정맥을 등록을 할 때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헥사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부분은 신협이 암호화를 해서 조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빨간 부분 절반은 분산관리센터라는 곳에 분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이 인증을 하는 시점에 신협에 있는 절반과 분산관리센터에 있는 절반을 결합을 해서 HSM이라는 장비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사인증과 위탁인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사인증은 이를테면 신협에서 그 인증하는 행위를 하는 게 자사인증이 되는 거고요. 위탁인증은 분산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위탁인증인데, 신협의 경우에서는 위탁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인증을 하는 이유는 분산관리센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인식 관련 업체들 또는 전문 기관들이 모두 그 기술력이 모아지고 거기에 검증하는 성능 테스트 등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협은 위탁인증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정입니다. 분산관리 방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센서는 뭐냐면 그냥 고객 모바일에서만 보관되는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 모바일에서 그 지문 같은 게 보관되는 방식이고, 이 부분은 신협 또는 분산관리센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티켓온 방식은 신협은 참가하지 않고 분산관리센터와 고객 모바일에서 절반씩 보관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협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서브온 방식인데요. 신협의 절반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 분산관리센터의 절반의 조각이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바이오 부분도 고객 주도가 되는 것이냐, 금융기관 주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분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신협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서브온 방식은 전 세계 이런 유례가 없는 것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산관리센터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신협에서 등록한 정맥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등록한 지문이라든지 홍채 그리고 카드사, 보험사들에서 등록한 내용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업체들의 기술들도 여기 분산관리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성능평가를 주기적으로 은행들이 신협도 포함해서 참여를 해서 성능평가 과정에 참여를 하고 보안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신협은 자사인증보다는 위탁인증 방식을 취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방식인데요. 보통 기본형, 특화형, 수익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하는 거는 일단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금융기관에서 신협에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국민은행에서 등록을 했을 때 상호 공동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기본형이 될 거고요. 특화형이나 수익형은 말 그대로 수익 서비스나 아니면 신협 독자적인 서비스를 할 때 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내년 오픈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시장 상황이나 내부 준비가 된 다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서브온, 티켓온, 센서온이 있는데 신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브온 방식이고 금융기관 신협과 분산관리센터의 조각을 나눠서 보관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인데요. 올 초였던가요? KB에서 손으로 출금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바이오만으로 창구에서 출금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금융위에서도 예금자 기본거래약관 승인을 해주었고요. 이제 신협도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될 때는 창구에서 별도의 신분증 실명 확인 또는 비밀번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후에도 잠깐 언급이 될 텐데요. 이제 그 페이퍼리스 관련돼서 어떤 서명을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라는 게 꼭 장정맥이나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이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화자 인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신협의 콜센터 등에 충분히 도입이 돼서 고객이 등록한 음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고객인 것처럼 했을 때 상담원이 즉각 알아채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아까 영상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우리 아마 제주도나 기타 김포공항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신협에서 등록한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별도의 등록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협도 이 수익형 서비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산관리 운영 체계인데요. 이제 분산관리 시스템은 그 금융기관청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똑같은 보안 수준으로 신협에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이라는 게 신협의 일부가 보관이 되고 분산센터의 일부 보관이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증하는 것은 HSM 장비량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가 어렵고 한쪽 기관이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조각을 결합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대응 전략 부분입니다. 바이오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1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등록한 기관을 봐도 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명이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소비자 인식 개선을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업점 채널이 많은 신협이 바이오 정보를 소비자 거부 없이 조합원 거부 없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항공사라든지 기타 수익 모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내년이 지나고 이제 뭐 2년차, 3년차가 되면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증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적용 사례인데요. 국내는 뭐 이미 금융기관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보험 지급이나 이런 본인 인증 확인하는 과정에 바이오 인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공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 가지 약간 고려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에 대한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맥이든 지정맥이든 이런 정맥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당 부분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요즘 한일 관계에도 있어서 좀 적용하는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어느 곳도 하지 않은 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은행에서 조각을 분산관리 위탁을 하고 표준화를 만들고 다양한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장점 측면이 조금은 일본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보다 좀 더 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라이센스 일부가 보통 한 예산의 25% 정도가 라이센스 비용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성적 경량적 효과는 금융결정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은행 전체로 보면 3천억 원, 2천억이면 3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봐도 금융사고가 있은 후부터 바이오 인증이 더 보편화되고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지정 지문, 지정맥, 장정맥 등 여러 가지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표준화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분산관리센터 장정맥이 국격도 표준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12월부터 저희 시스템이 이제 개발에 착수가 들어가면 내년 초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도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신협에서 등록한 바이오 정보가 가깝게는 공항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신협에 등록이 된 바이오 정보로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 앞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창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요즘에 창구를 방문하는 조합원님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셀프 뱅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지털 키오스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만으로 쉽게 카드 없이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 또는 셀프 뱅킹 ATM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QR코드는 체험을 해보시고 별도의 설문 과정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이런 사업이나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할 때 도움이 돼서 투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